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3월의 문도 힘차게 열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모델을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큰 흐름을 정리해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AS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3월 시장 대비도 함께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쇼미더스탁 방송 외에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3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엇갈리며 거래 끝을 냈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것은 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1월 PMI 지표의 호조와 함께 다가오는 양회를 앞두고 이런 기대감으로 중국 관련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경기부양주, 철강금속, 기계 업종에서 상승률 상위 업종을 기록을 했고요. 또 2차 전지발 봄바람이 이어지면서 오늘 성일하이텍, 세비캠 등 폐배터리 관련주에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강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2,414선으로 출발한 지수는 오전 한때 하락 전환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시 상승으로 일으켜 세우면서 전 거래일 대비해서 0.62% 상승한 2,427.85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4거래일 만에 매수세이고요. 업종으로는 제조업과 전기전자에서 비중 크게 담아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의 쌍끌의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기관에서는 이 금융투자 주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체에서 순매수를 보였고요. 특히 사모펀드에서 오늘 1,4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시작은 상승불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횡보세를 보이다가 이 장 막판 직전에 힘 빠지면서 전거래에 대비해서 0.56% 내린 787.19포인트로 오늘 거래 끝을 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개인이 화요일 매도 하루 전환한 뒤에 순매수를 다시 보였습니다. 오늘 3천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았고요. 반면에 기관은 오늘로 무려 7거래일째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3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 장 초반에 위완화 강세와 함께 원화 1,306원 정도로 크게 내리면서 개장을 했는데요.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달러 강세 무게를 두면서 원화 약세 압박을 받으면서 다시 1,310원 선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전거래에 대비해서 7원 내린 1,315원 60전으로 2거래일째 안정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대표 그리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3월 한 달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한 달도 힘차게 한번 달려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모델을 뒤집은 종목을 알아보는 코너이죠.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어떤 걸까요? 일단 꿈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신규 상장주이면서 엔젤 산업 관련, 엔젤 산업이라는 게 이제 출산율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이 테마가 오르는 종목들을 엔젤 산업 관련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꿈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비교적 상장을 최근에 한 편이고 시가총액이 작아요.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이 시가총액이 낮으면서 매물대가 없고 신규 상장주의 특성상 매물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더라. 최근에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오늘 이제 장 마감을 했는데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꿈비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다음 날도 바로 그 당일날에 따상을 가고 그리고 나서 계속 2연상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주가가 원래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오늘 구간에 와서는 아무도 물린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단기간에 물렸던 사람들도 21,000원에 물렸을 수 있겠지만 오늘 완전히 다시 한번 이제 거래량을 터지면서 그 구조대가 오고 다시 상한가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출산율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정부에서도 푸시가 들어오는 그런 이제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종목 특성상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매물이 없어서 지금 시가총액 1,900억 정도면 그냥 소위 말하는 좀 이제 메이저 세력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시가총액 규모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테마를 받고 움직일 때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다른 종목들 이제 아가방 컴퍼니라던가 제로투세븐 뭐 이런 종목들도 엔젤 산업 테마주인데 같이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얘기는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꿈비였습니다. 2월 9일에 상장한 유아용품 제조업체이죠. 상장하고 따상을 기록한 뒤에 오늘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출산 엔젤 산업 테마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세히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백승화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장 중에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골든마우스님의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까 인사했는데 한 번 더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또 이제 가지고 온 특징주는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사실 또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장 자체를 뜨겁게 달궜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특히나 이제 성일하이텍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폐배터리 관련주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저번 화요일 날 또 여러분들에게 그 2차 전지 또 에코프로를 또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은 좋고 성장성은 매우 좋은데 이게 또 2023년에 역사적인 신고가가 될 수도 있다. 근데 마찬가지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오늘 좀 조심하셔라. 이런 그런 생각으로 제가 좀 가지고 온 특징주고요. 폐배터리 관련해서 저도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앵커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혹시 앵커님 네. 전기차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사고 싶어요. 사고 싶으세요? 네. 그럼 앵커님께서 혹시 네. 이제 내연기관차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전기차가 많아지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전기차 아닐까요? 왜냐하면 규제도 이제 내연기관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네. 못하게 한다고 그런 것도 네네. 내리고 전기차 이제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는 충전소도 계속 설립하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차가 앞으로 더 수요가 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이거 뭔가 약간 짜고 치는 느낌인데 아니 근데 그게 갑자기 아니라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 갑자기 제가 앵커님한테 여쭤본 건데 네. 사실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앵커님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실 네. 거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거고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산업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 에코프로를 얘기했을 때도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정말 2023년 들어서 정말 한 100% 이상 상승
상승을 했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2차 전지 관련된 그 종목들도 강하게 상승 흐름들이 나와줬었는데 이 폐배터리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라는 게 이제 배터리로 가는 것인데 배터리는 여러분들 무한한 게 아니죠. 유한하죠. 네. 수명이 무한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배터리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 폐배터리 산업 자체가 2030년에 들어서면은 이제 보통 60조 시장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40년대에 들어서면은 200조까지 성장할 시장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저보다 더 많이 배우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배터리는 계속해서 그 갈아주고 이제 교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에 관련된 산업들은 계속해서 성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가적으로 봤을 땐 차트적으로 봤을 땐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자체로는 내가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오늘 되게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성일 하이텍인데 내일 또 한번 내가 매수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막상 그 투자라는 상품은요, 여러분들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마찬가지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 이미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를 세웠어요. 이 차트적으로 이미 신고가를 썼는데 굳이 내가 더 비싸게 사서 더 빨리 가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탈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오늘 이거를 성일 하이텍을 특징적으로 가지고 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좀 유의하시고 조심하셔라 이런 의미로 오늘 특징적으로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성일 하이텍 오늘 24% 넘게 오르며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역시나 지난 방송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좀 그런 관점에서 많이 오른 만큼 유의해서 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배터리 앞으로의 전망이 좋으나 좀 주가적으로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골든마우스님에게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역시나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백승화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차 전지시네요. 네, 이제 지금 방금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께서 네. 굉장히 설명 잘해주셨는데요.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 오늘 좀 이제 굉장히 강했던 종목들이 있었다. 네. 세비캠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강했었던 종목이라서 세비캠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이제 이 종목 역시 비슷한 시기에 상장을 했었고 신규 상장 이후에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면서 당시에 이제 8월 달에 상장을 하고 6만 원대에서 18만 원까지 약 주가 3배 상승을 이뤘던 적이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네, 폐배터리 전문 업체에 양극할 물질을 정제, 분리하여서 재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6만 원대부터 지금 보면 18만 원까지 불과 한 달 사이에 주가 3배 상승이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루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거래량도 없고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1월, 2월 구간에 이제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 쪽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2차 전지가 움직인 다음에 지금 폐배터리가 움직이고 있다. 코스모학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세비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늘 장에 24%까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제 2차 전지 이후에 폐배터리 주말을 주목해봐야 된다. 이 폐배터리 역시 지금 아직 시장 규모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 이 영업이익이나 실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없는데 2차 전지만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주식은 기대감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기대감 부분에서 2차 전지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수혜를 받을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영역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조금 좋지 못할 것 같아요. 5일선이나 11선 정도 보시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좋은데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해 주셨던 이 2차 전지 업종과 다르게 세비캠은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근데 눌리면은 사실 저는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게 이제 말씀해 주셨던 종목과 성일 하이텍과 좀 다른 게 네. 성일 하이텍은 완전히 신고가인 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신고가는 아니고 네. 조금 이제 눌려오는 자리에서 아직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했고 매물대를 훑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약에 유지해 준다고 하면
하나만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때쯤에는 매매가 네.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자리를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톡방 오시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세비캠 같은 폐배터리 관련 종목을 가져오셨습니다. 1, 2월 에코프로필드로 2차 전지 강세와 함께 현재 폐배터리가 뒷차다로 움직이고 있다 말해주시면서 기술적으로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하는 추세이며 폐배터리 주목해보자 말해주셨고요. 자세한 이런 매수 전략은 이 전문가님의 노란톡 들어오시면 자세히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문자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골든마우스님의 두 번째 특징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는 네. LG 생활건강입니다. 네, 리오프닝 네, 화장품. 리오프닝인데 이제 앵커님 네. 그 혹시 이제 그 화장품에 대해서 네. 관심이 많으신가요? 그쵸. 저는 네. 방송에서도 메이크업도 많이 하고 네.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피부 기초 케어도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관심 네. 많죠. 아, 근데 오늘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네. 오늘 이제 그 화장품 관련주들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작년 11월 달에 네. 이제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가 네. 지금까지 이제 또 그 조정을 받아줬던 시기가 오고 오늘 이제 들썩하는 느낌을 오. 보여줬어요. 네. 근데 이제 또 LG 생활건강이라는 종목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이 리오프닝 화장품 관련주에서 대장주 그쵸, 격으로 대형주고, 네. 이제 LG 생활건강 아니면 아모레 퍼시픽 같은 친구들도 오늘 상승을 많이 해줬는데 네. 이제 제가 저번에 화요일 날이죠.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경남 스틸이나 이제 추천주로 네. 갖고 오면서 네. 말씀드렸던 부분이 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네. 이런 쪽보다는 지금 중국 양해 3월 4일 날 열린다. 맞아요. 이제 주말에. 그쵸. 네. 그거를 유심히 지켜보셔야 된다. 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또 그런 관점이 좀 큰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LG 생활 건강을 오늘 가지고 왔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시장 자체가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강하게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거기서도 또 다른 특징적으로 섹터들이 보여줬던 그 움직임들이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었어요. 사실 또 중국 양에 있어서 그 이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섹터들이 한 번씩 계속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뭐 철강도 그렇고 이제 뭐 항공 쪽도 그렇고 이제 화장품도 그렇고 많은 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2차 전지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아니면 폐배터리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 중국의 양해 3월 4일 날 열리는 양해에 요 관련된 섹터들을 여러분들께서도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네. 의미에서 제가 이제 LG 생활 건강을 가지고 왔고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들. 이게 단지 그 양해라는 자체 그 이 중국의 가장 큰 행사라고 해서 우리가 그래 큰 행사네 지켜봐야겠다 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사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바쁘셨던 하루셨을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입학도 하고. 그쵸. 네. 또 개학도 했거든요. 네. 정말 이제 학교를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도 오늘 개강을 개강하고, 하고 그쵸. 이제 뭐 1학년도 입학하고 네. 뭐 개학하고 정말 바빴던 날이고 네. 오늘 저랑 또 같이 이제 노란톡방에서 소통을 하신 분들은 네. 진짜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다 학부모 분들이신가? 또 학부모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네. 어제 또 빨간 날이라서 업무를. 오늘 업무가 너무 밀린다고 네. 회의 때문에 골든마우스님 말에 집중을 못하겠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정말 여러분들 바쁘셨던 하루인데 또 시장도 어떻게 보면 정말 바쁘게 흘러갔고 지금 이 수급이나 이런 것들의 흐름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이 중국 양해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섹터들을 더 유심히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LG 생활건강 그리고 대장주를 오늘 특징주로 이렇게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LG 생활건강 이 중국 관련 리오프닝주 오늘 들썩이는 움직임이 보여졌습니다. 이제 주말 4일 중국 양회를 앞두고 이런 중국 관련 소비주, 리오프닝 관련주 다시 한번 잘 주목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이야기해 주신 골든마우스님에게 더 많은 전략을 얻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직후인 8시부터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방금 그 이제 중국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어떠한 섹터들 그리고 그 섹터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보시면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안에서도 내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기보다는 같은 테마로 엮일 수 있는 섹터이면서도 상승할 수 있는 그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실적은 펀더멘탈은 어떤 그 종목들이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 방송 끝나시고 시간이 이제 또 괜찮으신 분들은 바로 넘어오셔가지고 저랑 또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 양회 관련 수혜 테마 섹터 중에서 이 바닥권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에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후반부 도전 상한가에서는 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략주 AS 시간이죠. 전문가님들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을 새롭게 요효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2월 1일에 매수했던 로봇 관련주 링크 제니시스입니다. 화요일부터 광세가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6% 넘게 오르면서 7,620원 마감을 했고요. 이미 목표 수익률을 달성한 종목인데요.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추천드릴 때 숨겨진 로봇 관련주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추천드리고 난 이후에 단기적으로 목표가 10% 정도는 이제 볼 수 있다 충분히 5에서 10% 정도를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 이후에 22일 날에 이 대주주가 변경이 됐어요. 원래 대주주 변경에 대한 이슈는 사실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료인데 이 시장이 워낙 좀 하락장이고 안 좋다 보니까 시간에서 상한가에 갔었고 9% 상승 시작을 했지만 밀렸습니다. 근데 제가 노란톡방 오신 분들한테는 제 이 자리에서 매도 의견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내려올 때 다시 사도 된다. 이거는 갈 자리가 많다. 대주주가 얼마에 매수했냐. 10,000원에 샀습니다. 주당 10,000원. 정확히는 이제 9,96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공시 내용 한번 살펴보면 이 공시에 다 나와 있거든요. 네. 최대 주주율을 변경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했다. 9,960원에 236만 주, 총 236억에 이제 인수를 한 거예요, 회사를. 회사를 인수한 대주주도 9,960원, 거의 만 원이 되는 가격에 인수를 했는데 현재 주가가 7,600원이다? 엄청나게 저평가죠. 목표가는 10,000원 정도까지는 보고 갈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링크 제네시스 들어봤습니다. 22일에 대주주 변경 이슈가 있었습니다. 9,960원으로 매수 단가를 보였는데요. 그만큼 현재 주가 대비해서 저평가된 위치에 있고 현재도 매수 가능하다, 눌림 나오며 매수해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2월 3일에 매수했던 AI 관련주 알체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방송 출연 이후에 23% 오르고요. 또 그 후에도 갭상승 출발했다가 좀 목표가 18,000원까지 열려있다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오늘은 16,350원으로 조정받으면서 마감하긴 했는데 18,000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딱 사실 네. 100원 모자랐거든요. 네. 네, 이제 17,94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얄궂다. 네. 주식이 생각한 대로만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재채기가 나는데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은 이 종목 역시 상승 구간이 열려있고 5일선에 닿는 영역인데 이미 매수 드린 가격에서 5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네. 이 구간에서 매수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강한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지 마세요.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리고 18,000원 구간에서 19,000원 영역까지는 열려있다고 보여지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들은 이제 AI, 사실 셀바스 AI 필두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 보유자들의 영역이고 매수를 한다면 이제 좀 매수를 많이 해보신 분들, 손절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으신 분들만 매수가 가능하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방 오시면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체라 목표 수익률 40% 넘게 달성한 종목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많이 오른 만큼 상승한 만큼 보유자 영역이다 말해주시면서 여전히 18,000원 선까지 상방 열려있다고 의견 주셨고요. 자세한 전략을 원하신다면 백승화 대표님의 노란톡 들어오셔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8일에 매수했던 한네트인데요. 오늘 좀 공시가 있었습니다. 미국 디지털 화폐 개발 이슈로 오늘도 20.49% 상승하면서 6,17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목표 수익률 조금 못 미쳤는데 한네트는 또 어떤 전략 이야기해 주실까요? 제가 한네트를 목표가 이것도 7,000원 제시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6,800원까지 올라가고 조금 모자랐다. 근데 걱정할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CBDC 이슈가 계속 있고 CBDC라는 게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거든요. 네. 디지털 화폐라는 게 이제 그 원화,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폐를 많이 안 쓰죠. 지금 카드로 많이 쓰는데 이 카드에 대한 부분도 결국 계좌잖아요. 계좌의 원화. 근데 이 원화를 디지털 은행에서 그 화폐로 바꿔가지고 돈이 움직이는 것도 다 추적을 하고 그렇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이슈가 있을 때 키오스크 관련주들 그리고 한네트, KCT 이런 종목들 굉장히 강세를 보이거든요. 지금 구간은 고점 대비해서 이미 반토막 정도 이상 나 있는 구간이고 네. 바닥에서 이렇게 매물들 소화하면서 올라오는 캔들들이 있어서 걱정할 영역은 아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대가 여기 구간대였는데 이후에 이제 6,800원까지 고가를 만들어 주었고요. 네. 지금도 상승하는 흐름만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7,000원까지는 충분히 열어두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지금도 매수 가능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네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슈 재료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난 구간이고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여전히 7,000원까지 상방 열려 있다. 지금도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2월 14일에 매수했던 자율주행 관련주 모트렉스입니다. 자율주행 대장주이고 실적도 좋고 또 25,000원까지 상방 열려 있어서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보자 이런 말 주셨거든요. 모트렉스는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보면요. 절대로 이게 꼭대기에서 추천드리는 것도 없고 네. 그렇다고 바닥에서 추천드리는 것도 거의 없어요. 이 바닥을 찍고 돌아가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 AI가 굉장히 강세였었잖아요. 네. 2월장에 이 AI가 강세였고 2차전지가 강세였단 말이에요. 그 AI랑 2차전지를 합치면 결국 2차전지, 자동차잖아요. AI, 자동차. 이 자율주행으로 엮일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모트렉스, 이 추세 변환 구간에서 딱 제가 박스친 이 자리에서 매수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목표 수익률 10%에서 15% 말씀을 드렸는데 최대 목표가는 저희 25,900원, 이 신고가도 돌파할 수 있다. 거래량을 보면 이 올라갈 때 거래량이 별로 없었는데 바닥 구간에서 어마어마하게 매집되는 포착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매수가 가능하다. 충분히 장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가 없어요.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뉴스가 없는데도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뉴스가 생기면 더 강한 수급이 몰릴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전략들은 또 노란톡방 오시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모트렉스 꼭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나중에 25,900원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강하게 확신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트렉스에 대해서 현재 뉴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 관점으로 홀딩 의견 주셨고요. 지금도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좀 꼭 주의해서 보자 이런 말씀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MS 오토텍입니다. 추천 다음 날부터 어제까지 상승세 이어가다가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이미 목표 수익률 달성을 했네요. 네. 사실 네. 저는 이 종목은 이제 천천히 갈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올라갔어요. 원래 이렇게 바로 갈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말씀을 드린 건데 재무제표상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재무제표를 보면요. 매출액이 조 단위이고 영업이익이 600억, 900억씩 나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지금 2,200억밖에 안 돼요. 매출액이 1,001조가 넘는데 시가총액이 그거의 5분의 1 토막이다. 그러면은 주가가 당연히 올라야겠죠. 그리고 이 자동차 부품업체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자동차를 계속해서 생산하는 것이고 전기차, 결국 차량 파편이나 이 그 갑판 같은 거는 결국 들어가는 거잖아요. 차체, 이 스틸 자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MS 오토텍은 그걸 현대랑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 MS 오토텍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니까 바닥에서 터널아온다는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S 오토텍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매출액이 정말 조 단위로 좋은데 불구하고 주가는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기대해 보면서 주의 깊게 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말씀해 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더 많은 정보, 전략을 듣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골든마우스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방송에 첫 출연이셔서 네. 지금 현재 몇 개 없지만 네.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경남스틸 들썩이는 철강주로 지난 네. 방송 추천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도 장중에 3% 가까이 상승하면서 네. 보였고 3,2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좋고 우상향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셨는데 네. 네, 또 어떤 전략 추가로 주실까요?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저희 노란 톡방에서 소통을 하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보면 아이고 그 전문가님 이 매수를 많이 못했습니다. 네. 막 이렇게들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제가 저랑 같이 소통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아름다운 기다림 네. 여러분들. 네. 천천히 경남스틸이라는 차트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이제 뭐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 상승을 많이 한 그 차트들보다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요하죠. 네. 되게 고요한 차트고 횡보를 쭉 하고 있는 차트긴 한데 네. 저는 제가 이 경남스틸을 말씀드렸을 때도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영업이익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가격만 단지 싸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상당히 저가 매수의 찬스거든요. 네. 그리고 그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은 기초 체력입니다, 여러분들. 기초 체력.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함에 인해서 영업이익이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기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도 기초 체력이 별로 없으면 그 지구력이 많이 딸립니다.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우상향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단지 주가만 내려가고 있을 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매수를 못 하셨다라고 하시더라도요. 급할 필요 없이 천천히 그냥 내일도 있고요. 다음 주에도 또 충분히 매수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이 매수 버튼을 한번 누르실 때 또 각별히 네. 집중을 해서 네.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스틸. 네, 경남스틸 다소 큰 움직임 없이 잔잔히 흘러가는 차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남스틸의 영업이익은 증가하는데 주가는 저조한 만큼 좀 빠르게 대응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천천히 매수하면서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KG 모빌리언스, 우리 골든마우스님의 지난 시즌 추천 네. 전략주이시기도 했는데 네. 어떻게 또 이야기해 주실까요? 이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 네. 저번 시즌에는 어떻게 보면은 네. 이게 또 수익률 네. 싸움이다 보니까 포트에 이제 5개만 네. 되게 빠르게 이제 네, 종목을 수익이 내야 되는데. 넣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때는 정말 약수익권으로 앞에 보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약수익권으로 끝냈던 종목인데 이제 이거를 그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또 기다리면 또 복이 오느니 네, 큰 이제 수익이 오는 큰 수익을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가져가셨을 이제 종목인데 네. 한번 차트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경남스틸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되게 비슷한데 되게 고요한데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확률을 높이는 싸움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이냐 이 싸움인데 남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자리에서 굳이 내가 매수 들어가가지고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네. 내가 하루 종일 이 HTS 보고 MTS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할 때는 신중하게 매수를 하시고요. 네. 정확히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실적은 괜찮은데 아니 제가 항상 KG 모빌리언스 말씀드렸죠. 고간에 곡식이 많다. 아니 고간에 곡식이 많은데 경남스틸과 마찬가지로 주가는 내려가고 있어요. 싸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물렸다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악이다, 악이. 네, 아름다운 기다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아니면 아직 매수를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사실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4이동통신이나 이제 알뜰폰의 이제 재료 그리고 전자결제 그리고 애플페이 이런 모멘텀과 재료들이 많은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경남스틸과 마찬가지로 약간 이제 좀 모아가신다는 생각으로 이제 내가 이 정말 주식을 이 매집을 하겠다. 정말 내가 이 적금 들듯이 은행에 적금 들듯이 요거를 주식에 내가 이걸 적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모아가시면은 정말 좋은 수익률로 끝맺음을 맺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KG 모빌리언스 애플페이 재료를 갖고 있죠. 매수할 경우에 경남스틸과 마찬가지로 천천히 좀 저점에서 대응해보고 역시나 길게 장기 관점으로 모아가는 전략으로 유효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AS 진행해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게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 중에 계시죠? 어떤 주제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국 네. 또 사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작년에 2월에 어떤 좀 글로벌적 이벤트가 발생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년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그 당시에 러우 전쟁 관련돼서 이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네. 이제는 이 중국 양해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는 네. 간판으로 이름을 바꿔서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네. 이러한 요건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정말 지금 이 방송이 끝나고 또 시간이 괜찮으시다면은 조금이라도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이제 제가 준비한 주제들 그리고 네. 이제 봐야 될 섹터들을 어떠한 섹터들인가에 대해서 좀 들어보시고 같이 소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8시 골든마우스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이 중국 양회에 쏠린 시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수혜받을 테마, 섹터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에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죠.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오늘의 전략주 어떤 걸까요? 사실 이거를 준비하는 게 이제 저희가 장 마감하고 바로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종목을 갖고 왔을 때 제가 사실 노란톡에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인성 정보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노란톡방에서도 이거를 매수를 말씀드리고 오늘 정말 좀 아이러니한 게 시간의 상한가에 갔습니다. 아. 네, 시간의 상한가에 가서 네. 사실 이걸 내일 원래 시초가의 매수를 말씀드리려고 해야 되는데 시초가에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되는 영역이다. 원래 노란톡방에서는 2375, 2475원의 매수가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장중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이제 방송 추천주로도 준비해야겠다 생각하고 가져왔는데 시간의 상한가이다. 이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원격 의료랑 노인복지 그리고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테마를 타고 있는 종목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시장이 메인으로 보는 거는 원격 의료에 대한 테마죠.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에서 뭐 소아과에 대한 그 24시간 네. 전화 상담 응대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코로나 테마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네. 이 원격 의료 테마가 다시 한번 시세를 받고 있어요.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 23일 날에도 시간의 상한가에 있었고 어마어마한 시세가 났다. 그런데 이 매물을 소화하는 이 거래량이 터지고 음봉이 나왔는데 빠지지 않죠. 이 주가를 유지해주면서 저는 이 자리가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느껴진다. 오늘 장중에 분봉 보면서도 이거 바로도 갈 수 있겠는데 싶어서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네. 이제 13시 40분? 아마 이 정도쯤에 추천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장 마감할 때는 오늘은 출발하지 않는군요. 아쉽습니다 하고 마감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에 네. 상한가에 갔다. 그리고 아마 시초가에 떠서 시작을 할 텐데 몇 %가 떠서 시작할지는 내일 아침에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노란톡방 오시면은 이런 자리들 다 같이 받아보시면서 장중에 또 대응하실 수 있게끔 말씀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닥을 찍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 분출을 할 때는 20%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자리에서 최소 15%에서 20% 이상 노려볼 만하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톡방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성정보 시간의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원격 의료 헬스케어 관련 테마로 오픈 톡방에서는 장중에 오후 1시 40분경에 전략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중에 대응 전략 원하시다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목표 수익률 15에서 20%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골든마우스님의 전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네. 이제 비장하십니다. 비장하지는 않고요. 네. 사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 중국 또 중국 관련된 그 기업 네. 이제 양에 좀 관련돼서 가지고 온 기업이고요. 근데 저번 시즌에 여러분들 혹시 제가 그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그 종목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있으시대요. 있으신가요? 네. 자, 네. 그러면은 한번 좀 그 오늘 한일화학이라는 제가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이제 참 보면 또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참 고요하죠. 네, 고요하죠. 네. 고요하신 걸 좋아하시나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항상 저는 싸게 사고 싶습니다. 그 항상 제값을 주고 사고 싶지는 않아요. 네. 주식을. 그쵸. 그래서 싸게 사서 항상 이제 남들이 또 관심을 가질 때 또 네. 이제 저는 팔고 나오고 싶어 하는 네. 그런 성향이 좀 있어서. 근데 사실 한일화학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는 아연이랑요. 두 번째는 이제 또 화장품 이렇게 화장품이나 이런 두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제가 요 코스메카 코리아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는데 네. 한번 또 같이 한번 차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때 저번 시즌에 갔다 왔을 때 자 보시면은 정말 고점에서 바닥까지 찍어 버렸죠. 이게 앞에 보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거의 뭐 없을 거예요. 여기 제가 이제 거래량을 이렇게 네모 박스를 쳐드리는데 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 요때를 좀 중요하게 여겨 보셔야 되는데 이때 제가 이제 이 코스메카 코리아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이 추천주로 가지고 왔었던 이 도전 상한가로 가지고 왔었는데 이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자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올려주었다. 장대 양봉을 만들어 주었다. 자 요때 첫 번째 글로벌 이슈가 있었죠, 여러분들. 이 친구가 이제 사빗 관련주로
엮였었습니다. 재료 자체가. 그때가 이제 요 장대 양봉을 쏘아 올렸을 때가 11월 10일. 이제 10월 초부터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아니면은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오늘은 나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을 해줬던 그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11월 중순쯤 돼가지고는 중국의 이제 그 코로나 봉쇄를 완화하겠다라는 조짐들이 보이면서 하나 둘씩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들이 나왔던 그 시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11월 10날 이때 또 네옴시티의 그 사빅이라는 기업과 무슨 MOU를 체결을 했었다라는 그런 이력이 발생을 하면서 처음엔 상승을 했다가 그 뒤로는 그냥 눌림목 구간을 주다가 다시 한번 상승할 때는 또 이제는 리오프닝 화장품 관련주야 이렇게 그 간판이 바뀌면서 네.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이슈에 반응을 하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글로벌 이슈에 반응을 한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한일학을 가지고 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50몇 %, 한 60몇 % 조정을 받은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 없이 계속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가 오늘 이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중에 11% 이상 정도 상승을 해줬었거든요. 네. 이 한일학.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국내 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를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된다. 글로벌 이슈. 지금 중국에서 3월 4일에 양해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특징주로 오늘 LG생활건강을 가지고 왔죠. 네. 화장품주가 움직이고 항공주가 움직이고 패션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또 철강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한일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아연이라는 게 아연과 이제 화장품 두 가지 이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되게 저는 이 상승이 오늘의 상승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매수를 해볼 법한 자리다. 무서워하실 자리가 아니라 충분히 괜찮게 매수를 해볼 법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일학을 가지고 왔고요. 매수가는 이제 시초가 이하로 제가 잡아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이제 14,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10%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첫 번째 전략주는 한일화학이었습니다. 중국 양회 모멘텀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아연, 이 원자재와 화장품 두 가지 재료가 있다 말해주셨고요. 오늘 장중에 11% 넘게 급등세 나왔지만 이 글로벌 이슈 모멘텀으로 오늘의 상승은 의미가 있다 정리해 주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이렇게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힌트를 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A라는 네. 사건이 터졌을 때요. 네. 우리는 B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시뮬레이션들을 그려봐야 되는데 네. 이렇게 쉽게 이렇게만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면은 앵커님도 모르겠네요. 솔직히 네. 뭐야? 네. 이렇게 생각을 무슨 하실 소리지?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어떤 거냐면은 11월에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그 리오프닝이 풀리면서 이제 완화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화장품 관련주 그러면 화장품 관련주가 상승하겠다, 항공주가 상승을 하겠다, 이제 패션 관련주가 상승하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그 되게 약간 단적인 네. 생각이거든요. 이게 그때 그 당시에 그 우리가 모두가 올라갈 섹터라고 생각을 했던 섹터도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또 수혜를 받았던 그 섹터군이 있어요. 네. 어떤 건지 좀 가늠이 오시나요? 네, 가늠이 오는데요. 어떤 거요? 말해도 되나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마스크. 네. 근데 그러니까 마스크도 있고요. 네. 그 당시에 올라갔을 때 이제 또 약품 사재기 대란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풀린다 이래가 신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 찍어야지 하는데 반대로 또 이런 그 약품 사재기에 관련해서 그 바이오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도 이 중국 양해로 해서 뭐 원자력 이제 그 다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목들 섹터들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만 그에 또 반대는 종목도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께서도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종목은 힌트로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아까 인성 정보에 대해서 전략을 자세히 못 들어서 다시 한번 가격 전략 백승환 대표님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성 정보 제가 시간에 이제 상한가 아니면은 그냥 네.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되고 2,700원 정도 매도가 잡아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에 상한가이다 보니까 이 부분 좀 전략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일단 10% 정도 목표 수익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초가에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오시면은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정보의 이 가치나 상승 과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